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 2차 곡선의 평행이동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세 가지 2차 곡선,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것들을 이제 평행이동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평행이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우셨던 기억이 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다뤘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내용을 2차 곡선에도 그대로 적용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해봤던 거 그냥 하죠. 우리가 y는 fx다 이런 식으로 쓰면 보통 함수를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기호에서 하나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거는 여기 fx다. 요게 x에 관한 식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여졌었죠. y는 fx, 꼴로 우리가 식을 쓴다라고 하면은 y는 2x 플러스 1이나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y만 왼쪽에 갖다 놓고 오른쪽에는 fx, 즉 x에 관한 식들을 써줬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y는 2y 플러스 3x다. 이렇게 쓰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x에 대한 식이라고 할 수가 없죠. y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y는 fx꼴로 고친다라고 하시면은 잘 이항을 해주시면 되겠죠. y를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3x 왼쪽으로 넘겨주시면은 y는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요게 y는 fx꼴이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을 때 오른쪽을 x에 관한 식으로 맞춰주는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도 해줄 수가 있겠죠. 이것도 작년에 배우셨던 표현인데 이거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fx, y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썼다고 했을 때는 요거를 x에 관한 식이라고 읽어주시면 안 되겠죠. 뭐라고 읽어준다? 이거는 x, y에 관한 식이다. 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썼던 요 식들을 fx, y는 0꼴로 바꾼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거 형태 보시면은 우변을 0으로 냅두고서 x, y를 전부 다 좌변으로 몰아줬죠? 마찬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우변은 0이 됐죠? 그리고 좌변은 x와 y에 관한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것도 바꿔줄게요. 요거 바꿔주시면요.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루트 2는 0이다. 그래서 우변은 0이고 좌변은 x, y에 관한 식으로 바뀌었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그냥 3x 플러스 y는 0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y는 fx꼴, 우변을 그냥 x에 관한 식으로 몰아준 거고 요거는 우변을 0으로 만든 다음에 좌변을 x와 y에 관한 식으로 바꿔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도 표현을 하실 수 있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원의 방정식 있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생각해 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y는 fx꼴로 바꾸기가 쉽지 않죠. 물론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y는 fx꼴로 바꿔준다라고 하시면은 y제곱은 1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니까 그쵸? 루트 붙여주시면 되겠죠? 루트 붙여주실 때 풀마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셔야 될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y제곱이 4다라고 하면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y는 fx꼴 바꿔줄 수 있기는 한데 뭐 보기에 예쁘진 않죠. 뭐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게 y는 fx꼴로 바꾼 거고 그런데 좀 더 보기 좋게 바꿔주면은 얘를 이런 fx, y는 0꼴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우변을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1을 왼쪽으로 옮기시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요 경우는 y는 fx꼴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fx, y는 0꼴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상관없겠지만 앞으로 수학을 더 하시다 보면은 이게 편한 경우가 좀 많긴 해요. 왜 그러냐? 이렇게 나타내기 힘든 식들이 좀 있어요. 제가 좀 장난을 쳐보면은 이런 거 볼까요? x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거는 fx, y는 0꼴로 쓴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할만하네요. 조금 더 복잡하게 요거 하나만 넣어주면은 복잡해지죠. 이거는 좌변이 지금 fx, y, xy에 관한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를 y는 fx꼴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데 바꿔지나요? 열심히 노력하시면은 언젠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쉬운 과정이 아니죠. 이때는 그냥 x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좋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 y는 fx꼴뿐만 아니라 fx, y는 0꼴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이미 고등학교 1학년 작년에 나왔던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곡선을 평행이동할 때도 이 형태로 쓰는 게 아니라 이 형태로 쓰게 될 거예요. 그거는 잠깐 지우고 바로 설명을 가도록 합시다. 네, 자 이제 바로 평행이동에 관한 거 할 텐데 여러분들이 평행이동이다 라고 하시면은 평행이동은 점의 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형, 여기서는 2차 곡선이죠. 어떤 도형을 평행이동 시킬 때는 이 도형을 이루고 있는 무한히 많은 점들이 있죠. 이 정말 많은 점들을 다 이동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점도 이동시키고 이 점도 이동시키고 이 점도 이동시키고 이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점들, 그 점들 하나하나를 다 이동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바로 평행이동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도 간단하게 점 몇 개만 가지고 곡선 자체, 저 곡선을 통째로 평행이동시키는 거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아까 fx, y는 0 이런 식으로 식을 썼었죠. 그러면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은 이 식, 얘가 나타내는 도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죠. 예를 들어 주시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원이죠. 원이라는 도형이 있을 텐데 저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얘를 적당히 평행이동을 시켜줄 건데 얼마만큼 해줄까요? 적당히 평행이동을 시켜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시킨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들 전부 기억하시죠? x 대신에 뭐 넣어줘요? x축으로 2만큼 평이동시키는 거니까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이동시키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넣어주죠. 그쵸? 그리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시키니까 y 마이너스 3인데 여러분들 이제 익숙하시죠? 요거 요렇게 안 쓰시죠? 그냥 바로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셔서 y 플러스 3은 0 이런 식으로 바뀌시죠. 그쵸?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이게 뭔 형태인지도 아셔야 되고요.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인다 하시면은 이거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원, 얘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편이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넣으란 얘기고요.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넣으란 얘기죠. 그러면은 평행이동이 된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를 그대로 반복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방금 요 예를 든 거 살짝 관찰을 해보시면은 이거 그냥 편의상 요 형태로 안 쓰고 이렇게 쓰셔도 사실 문제 없죠? 얘도 이렇게 쓰셔도 문제 없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지금 이 녀석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죠. 중심이 원점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다. 그럼 이거를 평행이동시켰다라고 하시면은 중심은 바뀌죠. 그쵸? 우리가 요 새로운 원의 중심은 2,-3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이 평행이동시킨 원의 반지름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우리가 어떤 도형을 평행이동시킨다라고 해서 이 도형이 모양이 바뀌지는 않죠. 그쵸? 이걸 뭐 이렇게 옮기든 저렇게 옮기든 이렇게 옮기든 간에 모양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원에서 모양을 결정하는 거는 반지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은 변하지 않고요. 중심은 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움직이겠죠. 얼마만큼 움직이냐면은 X축으로는 플러스 2만큼 움직이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움직이니까 0에서 2 더해서 2가 되는 거고 0에서 마이너스 3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포물선, 타원, 쌍곡선도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줄 겁니다. 사실 이렇게 단원을 하나 부여를 해서 알려준다는 게 좀 부끄러울 정도로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할 거는 포물선의 평행 이동이에요. 포물선을 평행 이동시킨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포물선을 살펴보도록 하죠. y제곱은 4px라는 p는 0이 아니겠죠? 편의상 요거 그래프를 요렇게 그려줍시다. 제 마음대로 p가 0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p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y제곱은 4px는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뭐 초점, 준선 이런 거 다 표시하시면 되는데 요렇게 볼게요. 어떻게 볼 거냐면은 우리가 이 포물선을 평행 이동을 시켜줄 건데 여기다가 좀 나타낼게요. y제곱은 4px가 있고 이거를 평행 이동시키는데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나오는 도형이 있겠죠? y, 아까도 얘기했죠? y축으로 n만큼이니까 y 대신에 y-n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x축으로 m만큼이니까 x 대신에 x-m을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은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하죠? 그냥 평행이동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포물선에서 이걸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포물선의 평행이동은 꼭지점을 기준으로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요 y제곱은 4px의 꼭지점은 원점 0,0이었죠? 이 녀석의 꼭지점 얘는 0,0이에요. 그런데 이 꼭지점, 점이죠? 점이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은 점이니까 좌표를 그대로 더해주시면 되겠죠? 0에다가 m 더하고 y좌표 0에다가 n 더하면은 꼭지점은 m, n이 되죠. 다시 말해서 원점이었던 꼭지점이요. x축으로 m만큼 가고 y축으로 n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해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꼭지점은 여기로 옮겨갈 거고요.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은 그대로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롭게 평행 이동시킨 이 포물선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이 모양을 그대로 옮겨주시는데 기준을 어디로 잡냐? 꼭지점으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y-n의 제곱은 4px-m이다.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겠죠?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관찰하실 수 있는 거 몇 개를 더 얘기해 드리면은 당연히 포물선이 평행이동을 하면은 초점도 같이 평행이동을 하겠죠?
준선도 평행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포물선에 있는 점들도 다 평행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y제곱은 4px의 초점이 p,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것도 점이잖아요. 그럼 얘도 그대로 f'이라고 쓸까요?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P점에서 오른쪽으로 n만큼 가고 위쪽으로 n만큼 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뭐 m과 n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가 P라고 하면은 이 길이도 당연히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준선도 움직일 거예요. 우리가 준선 x는 마이너스 P로 잡읍시다. 여기다가 x는 마이너스 P라는 준선이 있으면은 이것도 평행이동을 할 건데 지금 오른쪽으로 n만큼 이동을 하죠. 그러면은 요만큼 이동을 하니까 새로운 준선은 x좌표에다가 m 더해주시면 되네요. 마이너스 p 플러스 m. x는 마이너스 p 플러스 m이 이 파란색 포물선의 새로운 준선이 될 거고요. 아니 선생님 y축으로도 n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이거 y축에 평행한 직선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돼 있는 직선을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해봤자 어차피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무한히 뻗어나가니까. 그래서 x좌표만 이렇게 플러스 m을 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굳이 한번 써보시면은 원래 녀석 초점이 p, 0이었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평행이동시킨 포물선은 x좌표 m 더하고요 y좌표 n 더하면 이렇게 나오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였다 라고 하시면은 새로운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에다가 x밖에 없으니까 x 더해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p 플러스 m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다라는 게 되는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죠? 그쵸? 당연히 이렇게 된다. 이 당연한 과정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1학년 거를 조금 더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될 건 요거. 꼭지점을 기준으로 보자. 그리고 초점이랑 준선도 같이 평행이동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모양은 그대로라는 거. 요것들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행이동 한다고 뭐 사실 초점이랑 준선이 모든 게 변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평행이동을 할 때 y제곱은 4px라는 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 생기게 될 텐데 이 포물선을 y축 방향으로만 평행이동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꼭지점이 0,n이 됐다. 원래는 꼭지점이 원점이었는데 위쪽으로 n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요 식은 y-n의 제곱은 4px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초점은 변하죠. 초점은 p, 0이었다가 p, n으로 변하는데 준선은 변하나요? 준선은 변하지 않죠. 어차피 x는 마이너스 p니까 이거 n만큼 위로 올리든 내리든 해봤자 그대로 x는 마이너스 p라는 직선이죠. 그래서 준선이 항상 변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평행이동을 했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꼭지점 기준으로 움직이고 모양 변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이런 것들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프 보고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실제 포물선을 평행이동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포물선으로 보이시죠? 그쵸? y제곱 있잖아요. y제곱 있는데 x는 1차죠. y는 2차고 x는 1차네.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저런 형태는 포물선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포물선이라는 거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4개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원, 타원, 쌍곡선은 전부 다 x제곱, y제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포물선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이런 식으로 쭉 전개되어 있는 형태로는 우리가 그래프 모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은 이런 형태. 보시면은 이 부분이 y-n의 제곱이다. 완전 제곱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식을 완전 제곱 형태를 이용해서 써줄 거예요. 그러면은 y제곱이니까 y제곱 마이너스 2y니까 요거 플러스 1 해주고 마이너스 1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요렇게 쓰시면 되죠. 그렇죠? 요거 계산하면 똑같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니까 y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x 보내주면 되겠죠? 2x 플러스 2로 보내주면 되니까 2의 x 플러스 1이다. 라고 쓰시면은 훨씬 알아보기 깔끔해졌죠? 그래서 저거 그래프를 그려줄 거고요. 네, 봅시다. 꼭지점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꼭지점을 어떻게 찾아줄 거냐. 물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 원래 그래프는 평행이동을 하기 전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는 y제곱은 2x였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평행이동을 어떻게 시켜야 이게 될 거냐 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y제곱은 2x 그래프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 기본적인 그래프에서 어떻게 평행이동을 할까 보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하시면 될 거고요. y축으로는 1만큼 평행이동하시면 되죠. 이게 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하시면은 네모 제곱은 4p 세모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죠. 뭔 얘기냐? y제곱은 4px 아니면은 x제곱은 4py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죠. 여기서 꼭지점을 어떻게 찾아줄 거냐? 요 네모가 0 되는 값 찾고요. 세모가 0 되는 값 찾아주시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나옵니다. 보시면 요거 네모 제곱은 4p 세모 꼴이죠. 그러면 요 네모가 0 되는 값, 세모가 0 되는 값 찾아주시면 돼요. 좌변, 우변 각각 0 되는 값 찾아주시면은 y는 1이죠. 그렇죠?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이죠. 그게 바로 꼭지점의 좌표가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 녀석의 꼭지점은 원점이잖아요. 그렇죠? 요거 0 되고 요거 0 되는 값. x는 0, y는 0이니까 꼭지점 0,0이죠. 그럼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고요. 요거 아시면은 여기서 그냥 바로 가시면 되죠. 아, 얘가 0 되는 값 찾고 얘가 0 되는 값 찾아주면은 마이너스 1,1이니까 그게 꼭지점이 되겠구나. 그럼 바로 가도록 하죠. 원래 그래프가 뭐였는지 뭐 생각 바로 안 해도 그냥 여러분들이 꼭지점 찾을 수 있잖아요. 꼭지점 마이너스 1,1이다. 그 다음에 해줄 거 P값 찾아야 되는데 요게 4P의 역할을 하죠. 그러면은 P값은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맞죠? 그럼 P가 0보다 크네요. 그러면은 요렇게 생긴 포물선이 생기죠? P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기고요. P가 0보다 크면은 요렇게 생기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됐네요. 끝이죠? 여기서 뭐 초점 찾아라, 중선 찾아라 하시면은 찾아주시면 돼요. 자, 초점 찾아봅시다. 아까 P가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1이죠? 그럼 초점은 어딨냐? 여기다가 2분의 1, 즉 P 값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가 초점이죠? 그래서 초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1이 될 겁니다. 그럼 준선 간단하죠? 준선은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가면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가면 되니까 준선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포물선 끝났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프만 그릴 거면은 꼭지점 그리고 P값만 알아도 충분하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요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초점 준선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죠. 다들 하실 수 있겠죠? 첫 번째 완전 제곱 바꾸고 두 번째 꼭지점 찾아서 그리고 이런 순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저 지우고 타원이랑 쌍곡선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평행이동을 시켜볼게요. 네, 타원의 평행이동도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타원을 하나 그려줄 건데요. 이렇게 그립시다. 옆으로 길쭉한 이런 타원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중심은 원점이고요. 그래서 이 타원의 방정식을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원을 제가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평이동시킨다라고 해볼게요. 편의상 그냥 m, n 둘 다 0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n만큼 평이동을 시키고 위쪽으로 n만큼 평이동을 시킨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뭘 봐주면 되냐? 우리가 아까는 포물선에서 꼭지점을 봤잖아요. 타원에서는 중심을 보도록 할게요. 타원의 중심. 그러면 타원이 평행이동을 하면은 중심도 같이 이동을 하겠죠. 타원은 여기가 있는데 중심은 그대로 저기가 있고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타원의 원래 중심이었던 원점도 같이 평행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원점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볼게요. 그러면 이건 어차피 점이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n만큼 위쪽으로 n만큼 갔으니까 우리가 평행이동시킨 타원의 중심은 m, n이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 평행이동시킨다고 해서 모양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 모양 그대로 새롭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이게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 이동한 타원이 되고요. 타원의 방정식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타원에서 모양을 결정짓는 거는 A값, B값이죠. 그쵸? A값이랑 B값에 따라 타원의 모양이 바뀌잖아요. 뭐 더 퍼지냐 아니면 덜 퍼지냐 아니면 뭐 위아래로 퍼지냐 그게 A랑 B값이 다 결정을 하죠. 그런데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서 타원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A, B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요건 그대로 유지되죠. A제곱분의 B제곱분의 는 1. 요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바뀌는 거는 X 대신에 X-M을 쓰고요. Y 대신에 Y-N을 쓰는구나. 요것만 바뀌죠. A, B는 그대로죠. 모양이니까. 됐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 그대로 X 대신에 X-M 쓰고 Y 대신에 Y-N만 쓰면 끝나는구나 라는 거 너무나 간단하게 보여지죠? 그쵸? 그래서 이 녀석 원래 중심은 0,0이었다라고 하시면은 이 바뀐 친구의 중심은 m, n이 될 거고 장축의 길이 안 변하죠? 장축의 길이 안 변하고 단축의 길이도 변하지 않죠. 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라. 뭐 그런 거 시킬까? 네. 그래도 한번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꼭지점을 평행이동을 하면 되니까 그대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가면 되겠죠? 그럼 요 a, 0이라는 꼭지점은 a 플러스 m, n이다. 이렇게 바뀌겠다. 그대로 점의 이동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a 하지 말고 9분의 x-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y 플러스 2의 제곱은 1이다. 이런 타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건 좀 더 타원처럼 보이시죠? 그랬을 때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하시면 돼요. 중심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중심을 어떻게 찾냐? 얘도 마찬가지. 아까 했던 것처럼 9분의 x-1의 제곱은 제곱이죠? 요거. 요 네모가 0 되는 값 찾고요. 요 세모가 0 되는 값 찾아주시면은 거기가 타원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x-1이 0 되려면 x값은 1이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1, y 플러스 2가 0 되려면 y값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가 중심이 된다. 그러면은 좌표 평면에다가 알아서 잘 1, 마이너스 2 찍어주신 다음에
a제곱이 9고 b제곱이 4죠. 그러면은 a제곱이 더 크니까 좌우로 길쭉한 형태의 요런 타원이 되겠구나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뭐 장축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하면은 6이요 할 수 있겠고 단축의 길이는 4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물론 너무 대충 그렸나요? 물론 여기서 초점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초점을 기준으로 움직이실 필요는 없고 필요하면 나중에 찾아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초점이 뭐 C,0이랑 마이너스 C,0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평행이동시키면 당연히 이 초점, 이것도 점이잖아요. 초점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도 요걸로 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했으니까 이 녀석의 초점 찾아라 라고 하신다면은 C에다가 M 더해주시고 원래가 C,0이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X축으로 N만큼 가고 Y축으로 N만큼 가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요 초점은 마찬가지 마이너스 C,0이었는데 여기다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을 하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초점의 좌표 나오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외우는 거 아니죠? 이 식 외운다고 별 의미도 없어요. 그냥 중심 기준으로 평행이동한 다음에 필요한 점들은 당연히 점의 평행이동으로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쌍곡선도 이렇게 살펴봤고 쌍곡선? 타원도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쌍곡선을 살펴볼 건데 쌍곡선도 뭐 마찬가지예요. 쌍곡선도 타원과 마찬가지로 중심을 기준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쌍곡선의 평행이동. 이 쌍곡선의 평행이동도 마찬가지로 쌍곡선의 중심을 기준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X축, Y축 그려볼게요. X축, Y축 그리고 쌍곡선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그쵸? A제곱은 X제곱,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런 쌍곡선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랬을 때 이 쌍곡선의 중심은 원점이죠. 0,0이 이 쌍곡선의 중심이에요. 그럼 이 쌍곡선을 마찬가지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킨다라고 하면은 이 중심을 먼저 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중심 0,0이잖아요. 그러면은 X축으로 N만큼 움직이고 Y축으로 N만큼 움직였을 때 중심의 좌표는 당연히 M,N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 평행이동시킨다고 쌍곡선의 모양이 변하진 않죠. 모양이 안 변한다는 말은 A, B 값은 그대로란 얘기고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죠. 이거 그대로 그냥 옮겨주시면은 요렇게 그려지는 쌍곡선이 되겠죠. 사실 더 연장을 해주셔야 됩니다만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 모양이 변하지 않으니까 A제곱, B제곱 그대로 써주시고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 녀석의 중심의 좌표는 0,0이었지만 새롭게 평행이동한 이 녀석의 중심의 좌표는 0에다가 m 더하고 0에다가 n 더해서 m,n이다 찾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x-m이 0 되고 y-n이 0 되는 값 찾아주셔도 그게 중심이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모양이 변하지 않으니까 주축의 길이도 그대로겠죠. 이 주축의 길이가 2a다라고 하시면은 평행이동 시켜도 당연히 주축의 길이는 2a가 될 거고요. 근데 여기서 뭐가 변하냐 살펴보시면은 초점의 좌표 변하죠. 당연히 초점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할 겁니다. 그 식도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쌍곡선에만 있는 거 점근선이었죠. 점근선도 당연히 평행이동을 같이 하겠죠. 그렇죠? 점근선은 직선이니까 직선 평행이동 하듯이 그대로 평행이동 시켜서 식을 써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점근선 원래 검은색 쌍곡선의 점근선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였죠.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직선 평행이동 시키는 거니까
y 대신에 y-n 넣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그대로 써주시고 x 대신에 x-m 넣어주시면 되죠. 그쵸?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이 되겠구나. 점근선도 같이 평행이동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면 돼요. 사실 모양 보면 알겠죠? 점근선이 그대로 있을 리가 없죠.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같이 이동을 하겠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2차 곡선의 평행이동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포물선의 경우에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리고 타원과 쌍곡선의 경우에는 중심을 기준으로 평행이동을 시켜준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정보, 뭐 초점이라던가 뭐 장축, 단축, 뭐 점근선, 주축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라 관찰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올려드리는 필기노트 있죠? 그 필기노트 보시면은 뭐 초점이 어떻게 변하고 준선이 어떻게 변하고 뭐 이런 거 다 써놓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들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2차 곡선의 평행이동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칠판 지우고 바로 2차 곡선의 의미, 2차 곡선이 뭐냐? 우리가 배웠던 2차 곡선. 그래서 2차 곡선이 뭔데? 라는 거를 가볍게 다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2차 곡선의 의미 들어갈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2차 곡선 총 4가지죠. 기하에서 배운 건 3가지인데 원까지 합쳐주면은 총 4가지 2차 곡선을 배우셨고요. 그걸 이제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로 정리를 하시면은 일반적으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지 않는 일단 넘어가죠. 이게 뭔 말인지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x랑 y에 대한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y제곱 더하기 cxy 더하기 dx 더하기 ey 더하기 f는 0꼴로 나타낼 수 있는 곡선을 우리가 2차 곡선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2차 곡선이란 게 대체 뭐냐라고 하시면은 이런 꼴로 이런 형태로 나타내어지는 곡선을 우리가 2차 곡선이라고 해줍니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x 세제곱 더하기 y 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이다. 뭐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얘는 이 형태로 나타낼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 여긴 기껏 해봤자 x 제곱까지잖아요. 그런데 여긴 x 세제곱이니까 얘는 이 형태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2차 곡선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2차 곡선은 이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나온 저 A, B, C, D, E, F 대문자로 써놨죠. 저건 다 상수예요. 숫자, 수. 숫자라기보다는 수죠. A, B, C, D, E, F는 전부 다 수, 실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뭔 말이냐 하고 보시면은 가볍게 예를 들어볼게요. 원 있죠, 원.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4다라는 원이 있으면은 요거 작년에 여러분들 열심히 전개하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 나오고요. 그리고 y제곱 나오죠. 마이너스 2x 더하기 4y가 되고 플러스 1이고 플러스 4인데 여기 4가 있으니까 그냥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 이것도 당연히 원이잖아요. 같은 식이니까. 요거 보시면은 요 앞에 제가 빨간색 표시해 놓은 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요 식에서 지금 A 값이 1이죠. B 값은 1이고요. C 값은 0이고 D 값은 마이너스 2고 E는 4고요. F는 1이죠. 그렇죠? 요 식에다가 A, B, C, D, E, F를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되죠. 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상수들 A, B, C, D, E, F를 적당히 조절을 해주면은 우리가 2차 곡선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아래에 있는 타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원.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형태라면은 양변을 36으로 나눈 형태겠지만 어차피 전개할 거라서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개해 보시면은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18y 그리고 마이너스 27은 0이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x제곱 그리고 y제곱에 대한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x제곱도 있고요. y제곱도 있고요. 그렇죠? 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굳이 한번 써보면은 a 값이 4고 b 값이 9죠. 그리고 c는 0이죠. x, y가 없으니까. x, y 곱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c는 0이 될 거고 d도 0이죠. x에 대한 1차항이 없으니까. 그리고 E 값은 마이너스 18이고 F 값은 마이너스 27이다. 굳이 쓴다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다루지 않은 포물선이나 쌍곡선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은 무조건 이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형태로 쓰여질 수 있는 곡선을 2차 곡선이라 부르는데 저 형태라고 해서 다 2차 곡선이 되는 거는 사실 또 아니기는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보도록 할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식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a값 1이고 b값 1이고 c 0, d 0, e 0, f 1이죠? 이 형태로 나타낸 거 맞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2차 곡선이냐? 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아니죠. 왜냐면은 이거 넘겨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셨죠? 그쵸? 요거 원 아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있어서 원인가 하고 봤더니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이걸 만족하는 실수 x, y가 존재하나요? 이걸 만족하는 실수 x, y는 존재하지 않죠. 그쵸? 그쵸? 이걸 만족하는 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나타내는 거는 사실 공집합이죠. 그쵸? 이걸 만족하는 실수 x, y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2차 곡선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쓰여진다고 해서 전부 2차 곡선인 건 아니다. 근데 2차 곡선은 전부 이 형태로 쓰여지기는 한다. 그 미묘한 어감의 차이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실수 제곱하면 0 이상이죠? 그쵸? 실수 제곱하면 0 이상이죠? 그러니까 0 이상인 거 두 개 더했으니까 우변도 0 이상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죠. 실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다라는 거. 그렇죠? 제가 대학교 때 공부했던 교재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실수의 성질을 잘 모르면 실수하는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좀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아까 슬리슬쩍 넘어갔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지 않는 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죠. 저게 뭔 얘기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이다 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것도 이 꼴로 쓴 거는 맞죠? 그쵸? a값 1이고 b값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도 찾아줄 수 있잖아요. 저 형태는 맞는데 얘가 2차 곡선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x-y, x 플러스 y는 0이다. 합차 공식 써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뭐가 되냐? 둘이 곱해서 0이죠. 둘이 곱해서 0이라는 말은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요 파란색이 나타내는 거는 x-y가 0이라고 하면 이건 y는 x고요. 그리고 빨간색 x 플러스 y가 0이면은 y는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래서 요 식은 뭘 나타내냐? y는 x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동시에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시면은 y는 x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y는 마이너스 x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 두 개 직선을 동시에 표현하는 게 바로 요 식이 된다. 근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2차 곡선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서 조항이 들어있는 거예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직선 두 개가 생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2차 곡선이 아니죠. 그래서 저런 조건이 붙었다라는 것도 가볍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요 2차 곡선이 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한 게 있죠. 무조건 뭐가 필요하냐면은 A랑 B 값이 같아야 되죠. 그쵸? A랑 B 값이 같아야 원이 되죠. 근데 그냥 같은 게 아니라 0이 아니면서 같아야 되죠. A랑 B랑 같은데 둘 다 0이라고 해버리면 X제곱, Y제곱이 사라지니까 이거는 안 되죠. 그쵸? 그래서 A랑 B랑 같고 0이 아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 전개한다고 X, Y에 대한 식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요 항이 나오나요? 절대로 안 나오죠. 그쵸? 절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원이 되려면 C도 0이어야 되죠. 여길 통째로 지워줘야 되니까. 그리고 D랑 E랑 F 값은 적당히 상황에 따라 조절을 해주시면 저건 원이 됩니다. 그쵸? 뭐 타원으로 만들 거다라고 하시면은 타원으로 만들 거면은 4x제곱 더하기 9y제곱 이런 형태에서 보시면은 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랑 개수, y제곱 앞에 있는 개수 요 개수들의 부호가 같아야 되죠. 그렇죠? 부호가 다르면 그건 쌍곡선이 나와요. 부호가 같아야 되고요. A랑 B랑 같으면 안 되죠. 그렇죠? 같아 버리면 원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타원이라고 하시면은 아, 부호는 같은데 값은 달라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방금 짚고 넘어갔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2차 곡선은 전부 다 x, y라는 항이 없었죠. 다시 말해서 C값이 0이었죠. 그렇죠? 근데 물론 C값이 0이 되지 않는 2차 곡선도 존재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2차 곡선들은 전부 축이 X축이나 Y축에 평행하죠. 그쵸? 포물선 볼게요. 포물선 보시면은 이게 포물선의 축이잖아요.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축이나 Y축에 평행한 축을 다뤘죠. 타원도 마찬가지. 타원의 장축이랑 단축이 X축 또는 Y축이랑 평행했죠. 마찬가지로 쌍곡선도 쌍곡선의 주축 이렇게 그리시면은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가 주축이라고 했어요. 이 주축도 항상 X축에 평행하거나 아니면 Y축에 평행했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서는 요 XY라는 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C값은 항상 0이 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축이 항상 XY축에 평행한 것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포물선을 그릴 건데요. 초점이 여기 있다라고 해볼게요. 초점이 여기 있는데 준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준선이에요. 그러면 포물선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죠? 뭐 굳이 X축, Y축 그리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X축, Y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포물선의 식을 뭐 사실 찾으실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대충 여기 초점 A, B라고 잡고요. 준선 직선이니까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 쓰실 수 있잖아요. 직선의 방정식 쓰시고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이 포물선 위의 임의의 점을 P, X, Y 잡은 다음에 요 길이랑 요 길이 같다 쓰시면 되죠.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하에서 다루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수능을 보셔도 이런 형태는 나올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기하에서 다루는 거는 이런 건 안 다루고 축, 뭐 여기선 준선이라고 보셔도 되죠. 그게 X축 또는 Y축에 평행한 것만 보는데 평행하지 않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게 이 X, Y에 관한 항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상 고등학교에서 보실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0이 되니까. 심심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썼을 때 준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쓰셔도 되는데 뭐 굳이 하실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이죠. 준선 이렇게 잡아주고요. 여기를 뭐라고 잡을까? m, n이라고 잡을까요?
초점 n, n으로 잡고 준선 이렇게 잡은 다음에 포물선 위에 이미점 x, y 잡고서 길이 같다 해서 이런 형태의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지는 않지만. 네. 그렇죠? 그랬을 때 그리고 요 x, y 항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경우에서는 전부 다 요 값이 0이 되더라 하는 거 그냥 가볍게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원도 조금 이렇게 기울어진 타원이나 쌍곡선도 좀 기울어진 쌍곡선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하는 김에 약간 어차피 다 2차 곡선 지금 끝나가잖아요. 약간 좀 더 얘기를 해드리면은 요거 있죠. x, y는 1이라는 식.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죠. 여기서 a, b, d, e 다 0 돼버리고 그쵸? f-1에 c는 1인 경우죠. 요거 다시 쓰시면은 y는 x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y는 x분의 1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유리함수 y는 x분의 1. 그리고 제가 쌍곡선에서 점근선 얘기하면서 점근선 얘기할 때 요거 했을 거예요. 이 녀석 점근선이 얘고요. 얘 점근선이 y축. 요렇게 나왔죠? 요거를 예로 들어드렸는데 사실 요게 쌍곡선이에요. 요게 쌍곡선. 점근선 두 개 있죠? 그쵸? 보시면은 약간 요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45도를 기울여서 보시면은 이제 보이죠? 그쵸? 45도를 기울여서 보시면은 아, 초점이 여기랑 여기에 생기겠구나. 그쵸? 그리고 요게 주축의 길이구나. 여기가 꼭지점, 여기가 꼭지점이니까 이게 주축이구나. 그쵸? 그래서 요거를 45도만큼 그냥 이렇게 돌린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쌍곡선이 되죠? 되셨나요? 다시 말해서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라고 보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쌍곡선이 돼요. 그쵸? 이것도 약간 심화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과서 중단원 문제 있죠? 쫙 풀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문제를 푸는 거 그냥 보고만 있는 거는 제가 푸는 거죠. 제가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미리 문제를 풀어와 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강의를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